자, 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핫한 이슈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탈탈 터는 거죠? 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하드코어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가?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환영합니다. 이현종입니다. 이은세입니다. 저는 자슬린입니다. 와우! 와우! 아니, 이렇게 익숙하신 분이 좀 많으시네요. 네, 그러게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네. 다시. 네. 자, 오늘 31번째 벌써 베스킨 라빈스가 됐어요. 베스킨 라빈스. What? Sorry. 죄송합니다. 역시 아재미가 30일. 30일. 아재미가 풍길 나이죠. 31살 때 뭐 하셨나요? 아,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 네, 왜? 31살 때요? 네. 31살 때 우리 그 몇 년도죠? 2011년이었을 거예요. 2011년? 2011년? 하여튼 뭐 2000년대 말에는 저는 컨설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전략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전략 컨설턴트. 저희 때가 되게 그러니까 좀 정말 격동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굴지 대기업 중 한 곳에서 전 세계 최고의 지식상인이라고 불리는 M사와의 그 계약을 다 해지를 하면서 M사람 맥킨지로 네. 건가요? 요거 A4 한 장 보고서 값을 환산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분들하고 관계를 다 자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거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다. 너네 이제 필요 없다. 어떤 새로운 컨설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쵸. 요구되던 시기에 그렇죠. 네, 그런 식이었죠. 왜냐하면 기업들 역량이 너무 올라가 있었는데 반대로 컨설팅 회사들의 오퍼링은 막 그렇게 사실 많이 달라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되게 조그만 회사를 창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 지금 시작했는데 고민하고 열심히 발버둥 치던 그런 시기였죠. 전 또 그 M사를 대신해서 들어가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살아났죠. 그러니까. 네. 저는 31살 때 군대에서 쓴 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웹툰 플랫폼을 개발했다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멋있다. 아주 훌륭한 실패 경험이었어요. 네. 필요해요. 오. 네네. 전 올해가 31살인데. 트로치스미 21살 괜찮아요? 괜찮아요. 21살 아니셨어요? 아, 네, 21살. 자, 그래서 그때 우리 총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이제 격동의 시기지만 또 2019년은 또 이제 이 블록체인이 또 새로운 트렌드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체인. 그렇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떤 화폐로서의 블록체인, 네. 예, 그 투기 뭐 이런 식의 프레임워크가 강했다면 네. 올해부터는 이제 어떤 기술로서의 네. 사회 혁신의 도구로서의 어떤 블록체인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주목이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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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의 인싸죠, 인싸. 인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사이더의 주말이야. 인싸 조셀린과 베노스라고 아주 또 훌륭한 철학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박건우 대표 두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셀린이 이제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지나가다가 여기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머리도 이렇고 옷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컨셉을 만드신 줄 알았는데.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포기했어요. 방송 좀 할게요. 방송. 오케이. 조셀린 처음 보신 분 잘 모르시겠지만 조셀린은 그 영국에 있는 LSE라고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석사 졸업 논문을 블록체인에 대해서 썼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굴지의 그런 블록체인 거래소 그리고 되게 이쪽에 컨설팅 펌, VC 펌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싸입니다. 진짜 인싸 맞고요. 저 한번 이미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편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링크는 저희가 밑에 넣을 테니까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충분히 받으셔도 될 뿐이에요. 퀄리파이 될 뿐이에요. 2018년까지의 블록체인 업계의 트렌드는 어땠으며
2019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좀 거시적인 네, 얘기인데 네, 네. 진정한 인사시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일단 네. 2010 그냥 진짜 코인 프라이스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17년도 12월 달에 이제 그때가 완전 거의 거의 이제 마지막 하이픽을 꽂고 11월 달에 이제 꽂고 나서 이제 사실 2018년도부터는 이제 계속 점점 조금씩 이제 그 코인의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시장 그러니까 그런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관심도 이제 이렇게 시들시들해졌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사실 그때 한번 이렇게 다운했다가 리바운드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18년도 5월, 6월쯤이었고 이제 사실 진짜 똑똑하신 분은 그게 마지막 기회다 하고 팔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뭐 ICO 했던 회사들이나 그런 사람들 계속 홀딩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기회마저 놓치면서 이제 가격이 아주 타락하면서 지금 사실 많은 뭐 ICO 했던 그런 그 암호화폐 회사들은 지금 좀 약간 되게 힘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원들도 줄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암울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정말로 펀딩을 이제 원하거나 그런 블록체인 기술로 펀딩을 구하는 회사들은 이제 정말로 기술력이 있고 정말로 뭔가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만 이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막 되게 아무나 쉽게 받았다면 지금은 정말로 튼튼하다고 생각되는 데만 VC가 투자를 하고 그런 필터가 된 거죠. 2018년도 자체가. 그래서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게 블록체인의 기술력이 좀 더 성숙을 해줘서 그 기술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legacy economy, 그러니까 existing business에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 적용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일어날 건데 그 예를 들어서 JP 모건이 자기들만의 그 자체 코인을 발행했다는 것 자체도 그런 회사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자기 existing 비즈랑 연결할 것인가를 연구를 한다는 뜻이고 또 여러 뭐 은행, 금융기관들 그리고 여러 큰 회사들도 자기 자체들 내에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비즈니스를 좀 더 임프루브 할든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집중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ICO나 그런 투자에 대한 머니는 지금 좀 약간 마른 상태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아직 블록체인이 뭔지를 잘 모르고 블록체인을 어떻게 회사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차원의 교육과 또 실제로 그 코딩하는 그 블록체인 개발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거에 대한 돈은 사실 점점 많이 사람들이 그 지불하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점점 늘고 또 관심이 집중되고 그런 두 가지의 수요가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좀 약간 그런 블록체인 자체 기술이 지금까지는 암호화폐라는 그게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 그런 거품이 좀 걷어내고 그 밑에 깔려있던 그 본질이 좀 나타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와우. 그럼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시기가. 진정한 어떤 좀 철학과 기술력과 어떤 프레임워크 있는 블록체인 플레이어들한테는 그죠? 그렇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로 시리어스한 트레이더들은 아직도 있지만 정말 이제 그렇게 뭐 볼륨을 뭐 부풀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진지하게 했던 사람들 많이 빠져나갔고 이 시장 자체가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냥 해보면 되지라고 그렇게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 이제 많이 빠져나간 상태죠. 총괄님 어떠세요? 올해부터는 또 그 은행권이나 각종 플레이어들이 각자 자기 자체적인 기술력을 적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조슬린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저도 뭐 당연히 워낙에 잘 아시는 분이니까 큰 틀에서는 되게 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기존의 접근법은 말한 것처럼 이게 새롭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트랙션들 생기고 있으니까 내가 이건 잘 모르지만 한번 올라타서 이제
말하자면 이익을 내보자 하는 그러니까 투자 대상의 관점 그렇죠. 혹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넣어가지고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까지 해서 많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네. 두 번째는 기술,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뭐 저는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이제 나왔을 때는 블록체인 기술보다 거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하고 네. 혹은 생태계를 설계를 해서 그 자체 내재적인 가치를 주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ICO를 진행한 거의 모든 업체들이 그런 시기였죠. 그게 뭐 말이 되던 안 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자체의 진입 장벽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기술이다 보니까 그 자체는 하나의 이제 커머디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건 하나의 커머디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오는 건 자, 오케이. 그러면 이런 기술이 있고 이 자체는 되게 솔리드한 기술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든 이제 플레이어들의 관심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지적들이 뭐냐면 일반적인 새로운 산업의 형성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의 대응책으로서의 산업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됐는데 블록체인은 약간 그거는 반대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술이 먼저 생기고 지금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찾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뭐 가치 판단을 하는 건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자 그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케이 여기 되게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이제 회사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시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블록체인을 하나를 상품으로 파는 거는 이제는 좀 지나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럼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심이 쏠리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좀 더 덧붙이자면 저는 50%만 찬성을 하는 게 사실 일반 사람들은 단지 블록체인 기술 자체만 이해하지만 정말 괜찮은 블록체인 그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미 기존의 그 블록체인 DApp 파트너들이 다 이미 있어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시장의 그런 마켓 니즈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덕트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회사 아니면은 뭐 그 수출을 할 때 그때 그 문서 처리를 하는 과정 오토메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증명하는 거를 가 굉장히 페인 포인트였는데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의 그런 뭐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자동차 오토메이션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스페시픽하게 자기 인더스트리에 적용해서 한 DApp들이 그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위에 이제 사실 많이 파트너로 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파트너들이 아직 뭐 스케일이 되고 뭐 아직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내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 이제 큰 대기업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블록체인을 가지고 너네 회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럼 사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블록체인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적용이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너네들이 프로포즈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마 그러니까 서로가 블록체인 기술과 그 익지스팅 회사 간의 그런 조율과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장점을 활용해서 회사의 어떤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잖아요. 버티컬들이 뭐 스마트 시티가 있을 수 있고 IoT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우리 저슬리는 환경 쪽에 네. 되게 특화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관심 있는 분야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러 그 환경 뭐 친환경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이렇게 소위 그렇게 하는 기업의
기업의 그런 생태계를 보면은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서류에서만 친환경적으로 했다 하고 그거를 뭐 그 요구되는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저 회사는 친환경적이네라고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 그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어떤 그 비즈니스가 처리가 됐다면은 그 모든 프로세스가 다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트래킹을 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프루프할 수 있으면 그게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인증 그런 마크에 대한 문제 솔루션으로서 하나로 될 수가 있죠. 그게 그냥 한 가지의 예고. 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환경보다는 좀 더 그 natural resource, 자원, 환경 자원의 관리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상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하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을 마실지 안 마실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 고려를 해야 될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 하수도에 사는 사람들 이제 상수도에서 사는 사람들 그 오염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더 더러운 그런 자원에 노출될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다면은 상수도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센티브를 통해서 하수도에 있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그러니까 자원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데이터랑 그리고 인센티브 자체를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려서 네, 그런 게 예로 될 수 있네요. 네, 좋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저셀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교육인데, 그렇죠? 네. 그게 그냥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크로스보더가 되는 교육이잖아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 컨텐츠 자체는 뭐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던지 그 컨텐츠 자체는 퀄리티나 그런 면에서는 비슷할 거지만 네. 그냥 단지 그게 그 시장 어디에 적용을 됐냐에 따라서 약간 뭐 살짝은 변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 컨텐츠 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있지만 개발자 중에서도 블록체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 사실 소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쪽의 분야의 개발자들이 아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도 블록체인 개발자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소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개발 교육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그런 기업들에게 어떻게 그러면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너네 회사의 어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다. 그럼 그 보험회사에 너네가 원하고 싶거나 개선하고 싶은 그런 문제를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뭐 스마트 컨트랙에 어떤 코드를 더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되게 자세하게 아니면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런 상품을 이미 만들고 있는 CEO를 모셔서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모델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모델은 중국에서 지금 엄청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은 어떻게 그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되냐면 네. 그런 뭐 알리바바나 그런 큰 회사의 블록체인 팀이다 아니면 그 팀에 있는 개발자나 그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사람을 모셔서 중소기업의 그런 그 CEO나 개발자들 한테 그 컨퍼런스를 해요. 다 모아가지고. 네, 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가 우리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자기 회사에 가서 중소기업들은 이제 다시 그거를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는 실제로 또 강의한 사람들을 이제 자기 회사의 컨설턴트로 이제 또 모셔오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교육의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총괄님은 뭐 이렇게 우리 저슬에는 환경 교육 이런 쪽으로 되게 이제 버티컬에 주목을 하고 있고 네. 총괄님 뭐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올해 19년 트렌드로서 보면서도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제너럴리스트의 관점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딱 집중해서 보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그렇군요. 아니지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어떤 기술에서 기술이 가치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기존의 어떤 사례들이 이제 뭐가 하나가 되면 그거는 일리잖아요. 하나의 이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태까지 온 것들을 쭉 보면은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일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치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이 블록체인에 어떻게 네.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네. 가지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그멘트들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에 중요한 게 하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벽한 루프를 닫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치의 루프. 네, 네, 네. 누가 이걸 창출을 하고 뭐 물론 그 사람도 이제 어떤 선결의 누군가가 있어서 그로부터 가치를 받아 자기 가치를 올릴 거고 이렇게 해서 루프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루프를 닫은 케이스가 아직 제 지식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분야에서 나올지 말씀하신 환경 분야도 되게 좋은 분야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기업 차원에서 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틀에서 말하자면 뭐 스테이트 레벨이라든지 뭐 아니면 전 지구적 수준이라든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어답트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좀 해보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해봐요? 블록체인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근데 조수진하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얘기만 했어요. 저랑 얘기해보니까. 얘기만 했어요. 얘기만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으로 가치가 만들어지고 생태가 만들어지려면 커뮤니티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케팅도 필요하고 BD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기술 그 자체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커머더티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외의 요소들이 적절하게 어떻게 결합을 해서 어떠한 버티컬에서 기회를 찾느냐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되게 다양한 토론도 있을 거고 시도들이 올해 2019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 15년 전쯤만 해도 우리는 AI 회사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술만 하는 거죠. 15년이 뭐야? 한 25년, 30년 전에도 사실은 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다 AI 베이스드 뭐뭐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AI 베이스드 뭐뭐뭐.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양상이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보이잖아요. 더 본격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 커머디티가 된 걸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add value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풀이 넓어졌으면 좋겠는 게 사실 비즈니스라는 게 스탠드얼론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밸류 체인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그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어떻게 자기네들에 말하자면 그 펜스 안으로 놓고 그렇죠. 그래서 그 펜스를 딱 정확하게 닫는지가 기술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블록체인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된다.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 거는 지금은 그러니까 바이앤라지가 뭐지 한국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좀 약간 엔지니어들의 세계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어떤 펜스를 만들고 그 안에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을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많은 탤런트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블록체인을 하는 회사들은.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도 어떻게 내가 기여를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게 뭐 2019년도에 리바운드가 된다? 그런 거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인식의 전환들이 개정들이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런 AI하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베이스드의 뭔가는 분명히 되게 솔리드한 모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지금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이게 꼭 화폐로서의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나 기술력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쭉 가다 보면 화폐로서의 블록체인도 저는 시장 자체가 언젠가는 좀 스테이블라이징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주목이라기보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는 2018년도 한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 코인이었어요. 그렇죠. 아니면 크립토 커런시, 네. 돈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말 안 쓰고 최근엔 토큰이잖아요. 토큰이니까 그 하나의 어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토큰으로서의 개념이 되는 거죠. 하나의 징표로서의 개념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가 좀 많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그 씬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한번 그때 불장이라고 불장 하셨나요? 한국 사람들 근데 다시 불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리바운드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블록체인 기술 자체로서 뭔가 세상을 와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그런 하이픽은 다시 돌아올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자체의 그 밸류가 어떤 건지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렇게 높아졌었던 거고 거기에 이더리움이 나왔을 때는 이더리움은 그 암호화폐의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그 어떤 유니크한 기술을 더해서 그 블록체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앱을 만들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면은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넥스트 세대로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 그 기술 자체가 세상을 또 한번 와우시킬 수 있을까? 그런 기술이 나온다면 제 생각엔 그 가격은 다시 리바운드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불장은 다시 올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네거티브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오긴 오는데 네. 오긴 올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만 딱 놓고 생각을 해보면 뭐 잔잔하게 움직였지만 10몇 년 걸렸잖아요. 정말 그 테이크오프 뜰 때까지 한 10몇 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물론 말씀하신 이더리움 같은 것도 또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 시장의 센티멘트에서 보면 아 이거 와 되게 좋다 해서 한번 들러붙어 올라탔었는데 그게 이제 한번 푹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기술의 어떤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투자자들 말고 정말 일반 대중들의 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블록체인이 어답트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만큼의 시간이 최소한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흥미있는 거죠. 맞고 틀리고는 없죠. 저도 뭐 맞출 수 없죠. 근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감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근데 그 반대 마지막으로, 의견으로는 네네. 마지막으로 네. 비토렌 같은 경우는 지금 ICO하고 2주 만에 870배가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들이 예. 네. 그쵸. 100만 원을 넣었으면 지금 87억을 벌었을. 그걸 왜 지금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렇죠. 근데 근데 저한테 그걸 전화 주셔야지. 근데 그걸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제 친구가 말했지만 저는 그 문자를 나중에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러니까 현상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금 센티멘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업계에서 요즘 이제 ICO가 아니라 IEO 그렇죠? IEO와 이제 뒷단에 이렇게 뭐 마켓 메이킹도 좀 해주면서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새로운 또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2019년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조슬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저도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서 뭐 IEO든 ICO든 사실 그 본질적인 그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는 사실 변함이 없고 그냥 단지 하도 이제 ICO가 많이 죽었다 보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가 있는데 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ICO를 했던 회사들 그리고 그 코인을 이제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을 돌파할까를 생각해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 나왔는데 근데 그런 대안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뭐 시장이 갑자기 호환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의 감성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어답터빌리티 뭐 그런 것들이 좀 크게
해결이 돼야지 약간 그 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그런 기관 투자자들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뭐 JP 모건은 자기의 뭐 코인을 발행한 것 자체는 좋은 사인이긴 하지만 그런 굵직굵직한 기관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 마켓에 온다면은 사실 그게 ICO든 IO든 그 시장 자체 가격은 이제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업계 전문가 이제 두 분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조셀린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지나가다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같은 느낌. 지나가다가 온 것 그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낌. 찍어서 네, 아주 네. 자연스러워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여기 훌륭하신 두 분들과 같이 서서 즐거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모실 분은 데노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신데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저슬린도 열심히 가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 데노스도 블록체인에서 또 어떤 그 커뮤니티. 스스로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가치를 만들려고 창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스타트업들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 중에서 메디웨일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시력에 관계된 곳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데 이번에 홍보 영상은 아니고 조금 더 얘기를 잘 전달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인터뷰 영상을 한번 틀어드리려고 해요. 아유,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조셀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눈을 통해서 사람의 전신질환을 진단하는 AI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메디웨일입니다. 저는 메디웨일 최태근 대표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눈이 안 좋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학 증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에 들어왔는데 그때 참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참 밤도 새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던 와중에 우연히 대학교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안과 검사를 권유를 받았고요. 눈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지만 뭐 권유를 받았으니까 검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녹내장을 발견을 했고요. 오른쪽 눈의 시야를 이미 40% 정도 잃어버렸고 왼쪽 눈도 약 20% 정도의 시야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되게 당황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안질환이 자학 증상이 거의 없구나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든 생각은 내가 불행한 케이스일까? 알고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뇨 합병증 1위가 바로 당뇨망막병증이라는 눈질환이었고요. 40대가 넘는 인구의 약 10% 정도가 안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실명에 가까이 가고요. 하지만 자학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과를 찾지 않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과에 가면 또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찍는 게 안저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눈에 빛을 쏴서 눈의 밑을 보는, 눈의 안쪽을 본다고 해서 안저검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굉장히 간단한 검사고 비용도 그렇게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저검사를 통해서 보통 안과 의사분들이 뭐 녹내장, 백내장, 성반면성, 망막병증 등의 유무를 보시고요. 이상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검진의 개념인 거죠. 따라서 안과 의사가 없어서 눈 검진을 못하고 있는 곳에서 전문 안과의 수준의 어떤 그런 검사를 줘서 다음 검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눈에 있는 혈관들을 통해서 다른 질환들을 보게 하는 게 저희 다음 목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수치는 이 눈에 있는 혈관을 보고 당화혈색소 수치, 그러니까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마커인 당화혈색소를 예측하는 연구, 그리고 눈을 통해서 심장병의 가장 강력한 마커인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 심장의 석회화 지수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심장 석회화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서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몸 안에 관을 삽입하지 않고 심장을 리스크를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커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는 이제 안저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정의사라든지 GP라고 부르는 일반의 또는 내과 의사분들이 안저 판독을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안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지식이 필요하고요. 다만 안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대신 수행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눈을 찍고 그런 의사분들이 판독하는 걸 저희 AI가 판독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최종 확진을 내려서 알려줍니다. 그 전체 검사 시간은 짧게는 3분 미만에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눈 검진을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빠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눈 영상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눈을 찍고 그걸 가지고 심장 지수가 얼만큼 위험하다라고 바로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 결과지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더 비싼 심장 검사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괜찮으니까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냐 라고 판단하는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연세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구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유니크한 데이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눈을 검사하면서 동시에 심장 석회화 지수 검사를 했던 사람들, 그러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런 학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건강검진이 가장 활발하게 자리 잡은 나라이고요. 또한 이런 의료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눈 검사, 심장 검사를 동시에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좀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유니크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를 푸는 그러한 스타트업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눈 안질환을 판독하는 걸로 약 97% 정도 안질환 판독을 하고 있고요. 심장 판독 같은 경우는 약 85% 정도 눈만으로 심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의 질병을 찾아내는 가장 빠른 AI 솔루션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의 질병을 찾아내고 싶고요. 발견해내고 싶습니다. 사실 AI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고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진단 수단을 개발한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심장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고요. 가장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는 나라예요. 동남아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정말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의료 혜택을 주고 싶고 미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도 창출해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더 많은 동남아시아의 검증, 그걸 통한 미국 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2019년 블록체인 트렌드를 예측하다라는 주제로 조셀린의 멋진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총괄님? 그런 어떤 흐름을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30분 정도 네. 잘 짚어본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두 번째로 모신 분은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서울에 잘 안 오세요. 거기 경북이죠, 경북. JR 고수 같은. JR 고수. 그런 JR 느낌으로. 고수고. 대단해요. 제가 인사이트가 대단하시고, 제가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 20살, 1살 때 클럽 다니고 놀 때, 우리 박 대표님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 자꾸 그 얘기를 하네. 그때 박 대표님은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경북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주경야도. 주경야독으로 거의 대학원까지 와. 진짜 성실하신 분이에요. 대학원까지. 대단하시네요. 박수. 이거는 박수 쳐드려야 돼요,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기 블록체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참 사람 인성이 돼야 되는구나. 성실해야 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잘 봤나요? 자, 그래서 우리 데노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데노스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네. 그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이랑 그 다음에 스캠 정화 활동을 위한 비영리 활동이고요. 네. 디센트럴라이저 NOS라는 이제 탈중화된 운영 체제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체입니다. 네. 저희가 그 오픈데이라고 그러나요? 미덕? 예. 네, 저 거기도 다녀왔거든요. 예. 근데 그 커뮤니티가 제가 본 커뮤니티 중에 가장 우리나라 커뮤니티가 되게 많거든요. 가장 건강하고 거의 업계 인플루언서 한 분 거의 다 계신다고 보는데 그래가지고 워낙 갖고 계신 생각이나 철학 이런 것들도 좋고 하셔가지고 학계 쪽 우리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예. 네. 지금 참여 중인 블록체인 학회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BBR이라는 이제 동양차업 프리즘과 이제 BBR이라는 곳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데노스가 이제 향후 이제 글로벌 그 커뮤니티 구축하는 일도 좀 이제 비전을 갖고 계시고요, 그렇죠? 서로. 네. 네. 이게 네. 그 플랫폼의 재단과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데노스에서 그런 플랫폼 재단과의
그런 사회 자본을 이제 끌어다가 한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미디어에 나간 송출된 그런 자료들만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지금 많이 팽배해져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총괄님 어떠세요? 제야의 고수의 느낌이? 느낌이시잖아요. 이렇게 그래. 다 하실 말씀만 딱 하시고 그래. 그 말씀 들어서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들을 좀 수정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가 좀 대표적으로 그런 예일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작년에 붐이 일었었던 ICO 사태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희생이 돼가지고 스캠이라는 새로운 신조가 나올 정도로 수많은 사기, 블록체인 암호화폐 사기 그 현상이 있어서 이제 많은 업계 사람들이 지금 그런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건강하게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가지고 창업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와전되지 않도록 예, 조금 저희 블록체인 스타트업 업계 분들이 나서서 이제 생태계를 정화하는 그런 활동을 원하시더라고요. 다 생태계 조성에도 다른 그냥 블록체인 스타트업 말고도 이제 블록체인 좀 아시는 분들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2년 전부터 그렇게 프라이빗하게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이제 그런 공부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와서 이제 큰 이렇게 커뮤니티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시간에 이제 2019년 블록체인 트렌드를 예측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네. 조슬린과 얘기했던 건 어떤 화폐로서의 블록체인의 네. 이제 ICO 트렌드를 보면서 많이 죽었고 2019년도부터는 이제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사회를 혁신하거나 네. 사회 여러 가지 영역에서 블록체인의 기술이 적용되는 그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될 것이다. 네네. 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얘기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네네. 박 대표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전체적인 의견 공감을 하고 네네. 예, 앞으로는 이제 단순히 암호화폐나 그런 투자 목적 수단이 아닌 뭐 투기의 수단이 아닌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화되는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비스 가치만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뎁들은 기존의 스타트업 같이 VC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많이 할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실력이 검증되고 그다음 뎁이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팀들의 이제 기관이나 그런 VC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제 인더스트리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하나의 어떤 밸류를 주기 위해서는 네. 이제 아까 우리 총괄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 그 자체로는 이제 하나의 커머더티가 됐고 네. 거기에 이제 밸류를 더하는 거는 뭐 지금 운영하고 계신 커뮤니티라든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네. 기존의 레거시한 영역에서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예. BD의 영역. 이제 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예, 그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이제 네. 토큰 이코노미를 결합하지 않고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도 토큰 이코노미 없이 자생이 가능한 그런 스타트업에 또 블록체인의 강점을 붙여서 좀 더 부각 서비스를 부각시키는 그런 쪽으로 방향 많이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면 사회에서 영역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네. IoT,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팩토리 뭐 많잖아요. 네. 우리 조셀리는 환경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네. 우리 저기 데노스의 박 대표님은 그 특정 관심 있어 하신 영역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에는 네.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분배나 그 다음에 상호 신뢰를 보여주는데 되게 유용한 기술이라 가지고 네. 저는 국제기구나 그런 쪽에 도네이션 쪽에 활용이 돼서 이게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저도 있습니다. 그 아이템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을 기부했으면 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좀 보고 싶거든요. 중간에서 다 먹잖아요, 사실. 저 전문용어는. 꼬리 까죠. 띵땅 치고. 그리고 실제 그 아픈 사람한테는 돈이 뭐 10원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아프리카가 지금 그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은 그 회사 수준에서 가능한 개념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예를 들면 그 국가 단위라든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단위에서 이루어졌을 때 더 잘 활용되고 더 큰 파급력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개발하시고 계신 아이디어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이렇게 그야말로 전체 판이 다 좀 성숙되고 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하네요. 그게 암호화폐,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대표가 되지만 뭐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크립토 커런시잖아요. 크립토 커런시는 두 가지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크립토, 암호, 그리고 또 하나는 암호화죠 사실. 커런시라는 거는 뭐 화폐라고 많이 쓰이지만 사실 그 유통, 서큘레이션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느냐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네. 그러면 저는 가끔가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플레이어들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 크립토하고 커런시가 꼭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못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꽤 많죠. 네. 그래서 조금 뭐랄까 생각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크립토하고 커런시의 그 대안이 그걸 구현하는 수단이 블록체인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의 수혜자, 그게 뭐 기업이 됐든 개인들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혹은 그 크립토 기술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 가시적으로 많은 더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지 혹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데노스가 활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정작용, 정화작용도 물론이지만 그런 쪽에서 조금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혹은 그 어답션 사이드에서 조금 더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아주 좋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대중화가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에서도 데너스가 같은 철학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블록체인을 특정 IT 전문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배우는 걸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진짜 자료가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스티밋이라든지 유튜브에 자료도 많이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꼭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거나 블록체인으로 그런데 충분히 쓰임이 있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의 좀 약간 인문학적 철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네. 대표님은 이제 예. 한국에 카이스트 박사를 가시려다가 그걸 안 하고 블록체인 쪽으로 창업을 하시게 된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네. 되게 인문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왜 블록체인을 하는가. 그렇죠? 그것에 대한 철학을 좀 얘기를 듣고 싶고 예. 지금까지 그 큰 그림에서 진도는 어디까지 나간 거고 네. 앞으로 남은 기간은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네.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뭐 이게 사토시 나가모토 논문으로 시작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저도 이제 논문부터 접해가지고 네. 이제 인류가 변하는 걸 봤는데 이 변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 한 편의 파급력이 이렇게 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참 과학자들의 이제 성공한 케이스다. 시기가 절묘했던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웨이먼 브로우 논문이 사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힌 논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논문이라 그러면 딱 그 학자들만 읽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그런 대중화된 논문을 보면서 사토시 나가모토가 진짜 현실에 있었으면 노벨상을 받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학문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배우다 보니까 이걸 실제로 작업을 해서 진짜 이 기술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실무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직접 개발을 하면서 개발하시는 분과 소통을 하고 그래야지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그렇게 데노스랑 이제 그런 뎁 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전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비전은 네. 이제 제가 가진 비전보다는 블록체인 이 자체의 기술이 네. 많이 사회 적용이 돼서 아. 이제 시장이 많이 커지면 저희 같이 블록체인을 좋아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공감하는 그런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합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 지금 블록체인의 그 좋은 기술 본연의 가치와 그런 사상들이 지금 약간 투기와 그런 암호화폐로 지금 오염되어 있는데 빨리 정화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아, 오늘 뭐 저희가 시간이 있었으면은 조금 더 얘기를 원래 1시간 동안 나눠야 되는데 네. 원래 좀 경북에서 돌을 닦다 오셔가지고 원래 두 분 골치려고 그랬잖아요. 아, 예. 네, 네, 네. 훌륭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네, 네.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광풍이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를 통해서 조금 안 좋은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부정적인 여론이 또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현상이 없었으면 지금 이만큼의 그런 관심과 주목은 받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라는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뭐 현상은 발생한 거고 모든 현상이 그렇듯이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렇죠. 손 안에 있는 기술을 뭐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많은 관심들이 좀 옮겨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닷컴 버블 때랑 패턴은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살아남은 회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나 마케팅이나 BD나 기존의 산업 영역에서 일어났던 분들과의 적절한 그렇죠 교집합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저는 핵심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관점에서 2019년은 저는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막 화폐로서의 블록체인은 제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저는. 네. 근데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블록체인이 적용되고 뭔가 사회적인 임팩트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개인적으로 참 흥미롭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 대표님 같이 이렇게 좋은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정말 네. 맞는 말씀이고요. 네, 아까 그러니까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는 그 아주 초기에 네. 우리 저슬린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그러니까 막 다 ICO 해가지고 뭐를 할 거야라는 말하자면 접근이었는데 이제 그 신중함이 조금 늘어났다 시장 안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진화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뭐 뭔지 모르니까 이거 네. 뭐 될만 하면 그냥 막 되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데 다만 그게 압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그런 어떤 그 사상자가 말하자면 더 도드라져 보이고 부정적인 면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건데 말하자면 주식이라는 거 거래를 한 게 한 400년 됐단 말이에요. 네, 그 400년의 거를 우리는 최근 한 2년 동안 다 겪어버린 거예요. 블록체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압축적으로 되게 강렬하게 나타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압축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네. 데노스에서 이제 실력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프로젝트 하시는 팀들을 많이
소개를 할 거고 네, 매달 네. 저기 논현동 크립토스퀘어나 이제 그 역삼동에 KPMG 거기 CFC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미드업을 하고 있으니까 블록체인 쪽에 관심 있거나 네. 이제 업계 동향을 보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이렇게 재미있게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에서 플레이를 하고 계신 플레이어들 많이 아시잖아요. 네. 많이 좀 추천해 주세요, 저희 방송. 예. 네. 그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제가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2019년 블록체인 트렌드를 예측하다라는 제목으로 업계의 진짜 진정한 인싸들입니다, 이분들. 저셀린과 박건우 대표면 진정한 인싸죠, 그렇죠? 네. 맞죠?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요즘에 사실이죠. 예, 알아보시는 분들. 네. 아주 생생한 얘기 들어봤고요. 예. 근데 총괄님 어떠셨나요, 방송? 저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야 이거가 그러니까 크립토가 반등이 될 거였으면 진작에 됐지 왜 아직도 안 되냐.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간 크립토를 코인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고백하자면.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거와는 조금 분리된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기술의 그런 어떤 기술로서 활용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특히 두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어떤 전체적인 총론 그렇죠. 이 가는 방향이 일치를 했기 때문에 또 보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생각 해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저희랑 함께한 예. 압축적이고 짧은 30분 어떠셨나요? 네. 생각보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캐리를 받았습니다. 네, 네. 방송이 오늘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네. 제가 데너스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박 대표님이 보고 싶은 분들은. 이 크립토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나 뭐 생각까지 있으신 분들은 코멘트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가능한 한 다 또 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습니다. 자, 오늘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31번째 시간 좋았습니다. 블록체인 트렌드를 예측하다 2019년 업계 최고 인싸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32번째 시간은 다음 주에 또 진행하고요. 박 대표님 저희 마무리할 때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하거든요. 예.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